카메라에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이 일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엔트리 창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창을 모두 켰으면 지난 영상에서처럼 이 프로젝트를 먼저 저장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젝트의 명칭은 얼굴 인식 잠금 해제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른 명칭이 있다면 그 명칭으로 저장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먼저 작성을 했으면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모두 저장이 되었으면 본격적으로 블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오브젝트 설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엔트리봇을 삭제를 눌러주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영상을 생각해보면 우선 나의 핸드폰 잠금 화면이 배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경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핸드폰 잠금 화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핸드폰의 잠금 화면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따가 얼굴 인식을 통해서 내가 맞으면 핸드폰이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드래그가 되어주는 버튼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하나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세 번째에 세로 그리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고 나서 이동을 누르면 다음 화면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펜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걸 저장하기를 눌렀을 때 그것이 여기 오브젝트로 추가가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면 지금 버튼 기능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의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끌어당기면 이렇게 새로운 원이 추가가 되고 혹시 더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Shift 키를 눌러서 원의 크기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원을 좀 더 둥그랗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의 모양을 다 만들었으면 반드시 저장하기를 눌러야 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는 없었던 빨간색 원이 새로운 오브젝트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으면 이 화면에 적합한 크기만큼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있는 이 버튼에 동그라미가 딱 알맞게 위치할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본격적으로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핸드폰 잠금 화면을 클릭을 하고 블록 버튼을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즉 명령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부터 너가 명령을 실행했으면 좋겠어. 너 이제 명령이 실행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시작 신호가 필요한데 초록색 깃발에 있는 시작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을 생각을 해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핸드폰은 나한테 얼굴 인식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에 너의 얼굴을 비춰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블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생김새에 들어가서 안녕을 말하기를 가지고 와서 문구로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카메라에 얼굴을 비춰주세요 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생김새 기능으로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면에 이렇게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가 뜨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인공지능답게 나한테 직접 읽어줬으면 좋겠어서 인공지능 블럭까지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래쪽에 있는 보라 색깔의 인공지능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공지능 블럭 불러오기를 누른 다음에 내가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라고 쓰면 그거를 읽어서 나한테 진짜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이야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읽어주기 버튼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럭을 가지고 왔으면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길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요 문구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르게 코딩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문구가 뜨면서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말을 직접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핸드폰이 나한테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했으면 나는 이제 카메라에 나의 얼굴을 보여주면 되고, 카메라가 얘가 이 핸드폰의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맞으면 드래그해서 잠금 해제, 아니면 너 주인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렇게 내가 정말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블록이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그 핸드폰의 주인이야 라고 이 핸드폰한테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아래쪽에 보면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나란 사람이 주인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즉 내가 주인이야 라고 나의 얼굴을 얘한테 공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분류 이미지를 클릭해서 학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학습하기를 누르면 지난번에 했었던 텍스트하고 거의 똑같은데 얘는 다르게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핸드폰한테 학습시켜 주려고 하는 것, 너의 이 핸드폰의 주인은 나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에 나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나야. 그래서 클래스 1은 나.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 라고 기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두 개로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를 눌러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텍스트 모델과는 다르게 이미지를 올리거나 또는 촬영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데이터 입력 방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각각의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알려주게끔 내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업로드가 아니라 촬영 버튼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켜지게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인형을 주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인형을 지금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이 카메라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찍어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이 사진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찍어두면 좋을 것 같고, 가까이도 갔다가 또 뒤로도 갔다가 전체 샷도 했다가 옆모습도 보였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주인인 내 사진을 다 찍었으면 이번에는 기타에 들어가서 주인이 아닌 경우의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 좀 배경을 한번 위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해놓고서 카메라 버튼에 눌러서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고, 또 위치를 살짝 바꿔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찍는 게 좋기 때문에 각도는 여러 번 틀어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사진을 찍었으면 이제 나는 다 데이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한테 공부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서 내가 찍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기존에 했었던 텍스트 모델과는 다르게 사진 같은 경우는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모델 학습하기 단계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다린 건 15초 정도 기다리면은 충분히 모델 학습하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학습하기가 다 완료가 되었으면 내가 찍었던 사진이, 그리고 내가 입력했던 데이터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고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업로드를 촬영으로 바꿔준 다음에 주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얘를 찍어보니 이 인형이 나라고 99% 나오고 뒤에 배경을 찍으면 기타의 99%가 나온 걸 보니 데이터 입력이 제대로 되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랬으면 적용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이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 핸드폰의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블록은 바로 방금 전에 생긴 이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라고 하는 블록으로 이 블록을 아래쪽에 명령어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스마트폰은 방금 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거고, 맞으면은 어떠한 행동,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떠한 행동이 실행이 될 텐데, 이처럼 이러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흐름에 있는 조건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에 보면 만약 뭐뭐가 참이라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블록이 있어서 이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의 조건은 만약 얘가 학습한 모델로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 결과가 알고 보니까 진짜 주인이 맞아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봤더니 그 주인이 아니던데? 라고 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들어가서 분류 결과가 나인가 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분류 결과가 나인 게 참이라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내가 찍어보니까 너가 핸드폰 주인이 맞네. 그러면 얼굴 인식 결과 일치해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열어주면 되고, 근데 분류 결과가 주인이 아니던데? 기타에 들어가던데? 그러면 핸드폰 주인이 아니니까 핸드폰에서는 얼굴 인식 결과가 틀렸어. 핸드폰 열어줄 수 없어 라는 동작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우선 가지고 와서 여기에 얼굴이 일치합니다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 결과 나의 경우엔 너 얼굴이 일치하니까 내가 핸드폰 열어줄게 라는 상황이 될 거고, 분류 결과가 내가 아니야 그러면 너는 얼굴이 일치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열어줄 수 없어 라고 하는 동작을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동작을 실행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명령어들은 이 핸드폰 잠금 화면에 대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버튼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신호를 보내주고 그 신호를 받아서 이 버튼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가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잠금 화면에서 시작 블록에 있는 이 대상 없음 신호 보내기를 가지고 오도록 할 텐데,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속성에 들어가서 신호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신호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부터 이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하나는 잠금이 해제되는 상황, 하나는 잠금이 해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열림 그리고 닫힘으로 신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치하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가 돼야 되니까 열림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리면 안 되니까 닫힘으로 신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신호를 보냈으니까 이 신호를 받은 버튼이 어떠한 동작을 해야 될 텐데, 얘는 신호를 받았을 때만 작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블록에 들어가서 시작에 있는 무슨 신호를 받았을 때 라고 하는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림 신호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닫힘 신호를 받았을 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림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 버튼이 드래그가 되어서 움직였을 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여기 있는 잠금 해제로 옮겨주도록 할 텐데, 이거는 이 오브젝트가 위치를 바꾼, 즉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는 2초 동안의 x 땡땡, y 땡땡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 동안 움직일 건데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 이 버튼이 이 잠금 해제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잠금 해제라고 하는 요 그림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올려두면 이렇게 위에 보이는 것처럼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표기된 숫자를 그대로 적어보도록 할 텐데, 요 잠금 같은 경우에는 x축은 대략 146, 그 다음 y축은 대략 마이너스 78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146, 그 다음에
마이너스 78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열림 신호를 보내면 얘는 2초 동안 이 빨간 버튼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잠금 화면이 해제가 되면서 배경 화면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화면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데 화면의 전환은 또 이 버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잠금 화면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신호를 보내주도록 할 텐데 시작 블록에 가면 닫힘 신호 보내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닫혔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나 움직였으니까 배경화면 바꿔줘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속성에 들어가서 신호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배경화면 전환이라고 하는 신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배경화면 전환 신호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면 이제 얘는 이 배경화면 신호를 받아서 홈 화면에서 배경화면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열림 신호를 받았을 때 상황을 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닫힘 신호를 받았을 때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닫힘 신호를 받았을 때는 얘가 어떠한 변화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모양만 좀 바꿔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블록 모양, 소리, 속성 중에서 모양에 들어가서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색깔을 좀 바꿔줄 텐데 모양 추가하기를 하면은 내가 똑같은 요 원을 만들어야 돼서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새그림 1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명칭을 바꿀 필요 없이 색깔만 바꾸도록 할 텐데 이 두 번째 그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T자라고 하는 텍스트 다음에 이렇게 채우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채우기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 색상을 좀 진한 걸로 바꿔주도록 할 텐데 명도를 좀 조절해주면 금방 색상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명도를 진하게 좀 아래쪽 걸로 바꿔준 다음에 이 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빨간색에서 어두운 갈색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변경을 했으니까 저장하기를 누르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이 원에 대한 그림이 두 개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 닫힘 신호를 받았을 때 너 지금 이 핸드폰의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동작을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어두운 버튼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모양과 관련된 생김새 버튼에 들어가서 새 그림 모양으로 바꾸기를 아까 두 번째 거가 새 그림 1이었기 때문에 이 새 그림 1로 해서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게 되면 원래는 이런 빨간색 모양이었는데 주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림 신호와 닫힘 신호 상황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상황일 때 배경화면이 전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이 휴대폰 잠금 화면에 가서 이 신호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가서 배경화면 신호를 받았을 때를 전환 신호를 받았을 때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 핸드폰 잠금 화면은 배경화면 전환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잠금 화면에서 배경화면으로 화면이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핸드폰 잠금 화면의 모양을 살펴보면 잠금 화면 이외에 배경화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양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배경화면으로 쓰고 싶은 새로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조금 진짜 배경화면 같은 화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미리 구글에서 새로운 사진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배경화면으로 쓰고 싶은 새로운 사진이 있으면 구글에 들어가서 배경화면이라고 쳐서 새로운 파일을 다운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나는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쓰겠다 하는 사람은 사진을 우선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파일을 올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하면 자, 위에 보면 모양 선택 다음에 파일 올리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일 올리기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선생님 컴퓨터에 있는 이렇게 배경 화면을 임의로 내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상황은 파일 올릴 때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JPG,
PNG, BMP 이런 형식의 파일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내가 올리고자 하는 이 파일이 형식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올렸으면은 추가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배경화면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배경화면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배경화면 전환 신호를 받았을 때 원래 있었던 이 잠금 화면에서 배경화면으로 모양을 바꿔줄 텐데 이것은 모양의 변화이기 때문에 생김새에 있는 무슨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지고 오고 화면에 여기 있는 것처럼 배경화면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 인식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맞으면 핸드폰이 잠금 해제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 건데 올바르게 코딩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버튼도 원래 있었던 빨간색 모양으로 바꿔주고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자, 이 창이 뜨는 이유는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이미지의 분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이 언어나 또는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업로드 또는 촬영을 하는 사진으로 뜨게 됩니다. 자기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업로드였던 상황이 이렇게 파일 올리기가 뜨게 될 거고 우리는 파일이 아니라 촬영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를 촬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아까처럼 카메라가 켜지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 적용하기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얼굴이 일치합니다. 얘가 이 핸드폰의 주인이 맞다라는 게 뜨고 그거에 따라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분명 카메라가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과 그 다음에 열림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서 이 버튼이 움직였는데 움직이고 나서 배경화면에 전환이 되면 동시에 이 버튼의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튼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문구와 그 버튼이 사라지도록 해볼 텐데 우선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생김새에 들어가서 말하기 지우기 버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켜지자마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라는 걸 읽어주는 부분 밑에다가 말하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가 켜지기 전에 이 문구는 사라지게 되고 카메라가 켜지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이 버튼은 배경화면 전환 신호를 보내고 그게 맞으면 버튼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배경화면 전환 신호를 보낸 다음에 모양이 사라지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문구와 버튼이 올바르게 사라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얼굴을 비춰주세요. 사라졌고요, 문구. 얼굴이 일치합니다. 자, 버튼이 움직이고 사라지면서 배경화면 전환이 이루어지죠. 자, 오늘은 인공지능의 여러 기능 중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잠금 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